자, 일단 수열 점화식 파트가 학교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 최소 한 문제는 나와요. 좀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에 3문제 나온 학교도 있어요. 이 주변에. 근데 엄청 어려운 거 한 문제, 아주 쉬운 거 한 문제, 중간에 한 문제 갖고 3문제나 집어넣은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어쨌든 수능의 이제 방향은 딱 요거 정도. 등차 수열로 이루어진 거, 두 번째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거, 세 번째 주기성으로 이루어진 거. 딱 요 정도가 수능 방향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제 다 직접 대입을 해가면서 하나도 이제 규칙을 찾아내주는 게 맞아.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은 이런 거야. 이제 보통 이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져 갖고 그 다음에 얘를 조건에 맞춰서 푸는 게 이제 이쪽 파트의 핵심인데 뭐 이렇게 된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AN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어떤 조건들 같은 게 여기에 붙어 있게 돼. 그래서 식을 일단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다루기 때문에 식을 읽는 방법을 일단 좀 터득을 해야 돼요. 딱 보고 이게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뭐 EAN 이렇게 붙으면 뭐 등비 수열.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눠졌을 때 이렇게 뭐 두 개에 대해서 뭐 이제 조건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 자 그다음에 뭐 이런 형태 말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배웠던 이제 점화식 형태는 아닌데 이 구조가 좀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주기성에 대한 점화식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AN 플러스 1 이게 두 개가 곱해졌어. 3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의 이제 곱이 항상 3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는 주기성이야. 그 너희들 수열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 n 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집어넣거나 n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이제 수열 자체를 밀고 당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미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어. 왜냐면 SN에서 SN 빼기를 해서 AN을 만드는 이 과정들을 다 알고 있잖아. 이제 이게 n 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집어넣어서 밀고 당기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수열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 자체가 어쨌든 교육 과정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여기다가 n 자리에다가 n 빼기 1이나 n 더하기 1을 넣어주면 돼. n 더하기 1을 넣어줄게. n 자리에다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연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눠주면 좋겠지. 나누면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AN은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걸 주기성을 갖는 수열이라고 하지. 두 개짜리 이제 수열이야. 조금 더 깊이 있는 건 나중에 하고 하나 더 할게. AN 더하기 3 대표적인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이 구조를 봐야 돼. 구조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A, n 플러스 1이 AN 여기다 쓸게. 3 빼기 AN 이렇게 되면은 이건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야. AN 플러스 1이 3 빼기 AN 이런 식으로 되면 주기성이에요.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얘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가 3이라는 식에서 얘도 이렇게 빼줘봐. 없어지고 하면서 AN은 AN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중의성을 띠고 있는 점화식을 막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막 그냥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 이렇게 배우지는 않는데 이런 구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제 핵심은 하나씩 넣어보면서 규칙을 확인하라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구조상 원래 등차, 등비, 주기 말고는 못 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 등차 수열 아닌데? 등비 수열 아닌데? 하면 일단 주기성을 의심하는 게 맞아. 수능에서는 그래요. 물론 내신에서는 이게 약간 좀 어긋나긴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점화식을 풀 때 이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디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아.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계속 밀고 가는 연습은 했으니까 뭐 그냥 앞에서부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제 그런 방법은 잘 쓰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방법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거에 이제 통틀어갖고 정확히 이제 조건인데 조건을 잘 읽는데 이 조건 중에서도 그냥 조건이 아니고 특별히 강한 조건이 있어.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우리 도형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특정 길이, 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있을 때 얘네들을 뭔가 같이 연립을 했을 때 뭔가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 요 수열의 문제를 풀 때도 특정한 그 부분이 되게 강한 조건을 띌 때가 있어요. 그 강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풀어내야 돼.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수업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교재 1번 한번 봅시다. 1번. 1번이 되게 묘한 문제야. 왜 묘하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96점 받았던 애가 이게 3점짜리 문제였거든? 91점 받았던 친구가 97점을 받았고 요거 틀려갖고 근데 뭐 한 4등급 받던 친구가 이걸 맞춰왔어. 희한하게도.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렵냐면 감히 이거를 이렇게 풀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근데 아마 너희들은 잘 풀 거야. 지금 수준에서는. 왜냐면 이 점화식을 풀어내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말 안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앞에서부터 나열하는 거거든. 앞에서부터 나열하는 방법을 이 점화식에 대한 내공이 생기면 잘 안 쓰려고 해요. 자, 한번 볼게. 첫 번째, 1번. 첫째 항이 일단 자연수래. 자연수. 그 다음에 식이 an 플러스 1이 an에 빼기 2가 되고 an 더하기 5. 자, 등차 구조야. 어렵지 않죠? 등차 구조인데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15번째 항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이 최소를 구하래요. 자, 목적이 일단 첫 번째 항이 목적이야. 첫 번째 항이 목적. 그 다음에 조건이 자연수 0보다 크고 작은 거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A15가 0보다 작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조건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사실 얘는 가장 강한 조건이 딱히 없어서 그래서 어렵거든. 자, 일단 여기 식부터 한번 볼게. 식은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봐. AN이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에 2를 빼 작으면 더해줘요. 자, 그러면 봐봐. 등차 수열인데 얘네가 계속 빼기 2로 계속 작아지지를 못해. 왜냐면 적당하게 작아지면 커져야 되거든. 그리고 얘네도 계속 커질 수 없어요. 등차 수열이. 적당하게 커지다 양수가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음수가 딱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5만 딱 더해줘야 돼. 그럼 이건 뭐냐면 커지지도 못하고 작아지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왔다 갔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약간 주기성을 띠는 형태가 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만 가지고도 주기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식을 읽어서 이제 느껴야 돼요. 식을 읽어서 최대한 안 읽혀질 수도 있어. 식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 정도는 너희들이 다항함수 3차함수를 분석을 하듯이 근이 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디서 0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듯이 얘네들의 흐름 정도는 찾아내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뭐 이게 감히 이제 뭐 어떻게 A15번째 항부터 거꾸로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열인데 자, 첫 번째 1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A로 집어넣잖아. 이걸 A로 집어넣어서 이제 들어가면은 A가 2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15개를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너무 많아요. 15개면은 1000개 정도의 분류가 생기거든. 이러면 할 수가 없어. 1000개도 넘게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1을 집어넣으면은 1은 양수니까 빼기 2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흐름을 파악해야 돼. 음수로 나왔죠? 다시 더해져서 4, 빼져서 2, 0, 0까지 여기 포함이에요. 마이너스 2, 여기에 3이 돼서 1이 됩니다. 이러고 났더니 이게 1이었던 애가 다시 돌아왔어. 1이었던 애가 다시 돌아왔어. 주기성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1곡한 여기에서 1곡한 갔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A15도 여전히 1이 되겠지, 그치? 안 어렵죠? 일단 이거 나열하는 것 자체는 난이도가 없어. 근데 다만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주기성이 될 거야 라는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자연수다 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미리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로 시작하는 애는 안 해도 돼. 왜?
여기 주기성 안에 있는 숫자들을 잘 봐. 여기 2가 있잖아, 2. 2가 있으면 1곱한 가면 여기도 또 2가 돼요. 그치? 여기서 2 다음에 0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3 나오고 이렇게 계속 또 반복될 거 아니야, 똑같이. 그렇잖아. 아니 안 되면 해봐, 여기다가. 그 다음에 0 되고 요거 똑같이 가요. 마이너스 2, 3, 1, 마이너스 1, 4, 2 똑같이 된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3도 안 해도 되지. 3이 되면 A8이 3이 됐다가 A15도 3이 돼요. 그럼 4도 안 해도 돼. 4도 안 해도 돼. 4가 됐다가 4가 됐다가 4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5가 없지. 5가 없으니까 이건 규칙이 깨진 거라 5는 해줘야 돼. 5를 해줘야 돼요. 5에서 2 빼면은 3. 3 또 나왔잖아. 3이 나왔으면 뭐 땡큐지. 여기가 3이 여기서 이제 1곱한 간 여기가 3이 될 거고 요 바로 직전에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다시 주기성 때문에 15번째 항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거 봤더니 마이너스 음수 됐네. 음수가 돼서 이제 최소값은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던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첫 번째 다시 요거 주기성 등차 수열 구조를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주기성을 만들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너무 많아. 이거를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분석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밀고 가는 거를 만들어내야 돼. 이제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번은 체크했다가 클리닉 때 한번 풀어보시고 2번은 그리고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4번을 또 해보세요. 4번에 힌트를 주면은 요거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N자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밀고 당기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수능 문제. 자, 주기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거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데, 자, 여기까지는 알아들어봐봐. 얘가 AN분의 8.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게 주기성이 있는 건 했죠. 왜냐면 이쪽으로 곱하면 AN에 AN 플러스 1이 8이 돼서 얘는 주기성을 띄어.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주기성을 띱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함수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 함수 해석은 뭐냐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x자리에다가 an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게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y는 x분의 8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x자리에다가 an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a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로 해석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 주기성을 띄냐면 자, y는 x분의 8이에요. 자, 여기다가 a1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나오는 게 a1분의 8인데 이게 a2가 되는 거지. a2를 다시 이게 이제 y는 x니까 여기가 a2가 돼요. a2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이게 대칭성을 생각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여기서 요거랑 같아져. 여기가 a3이 됩니다. A2를 집어넣으면은 튀어나오는 게 A3. 이러고 나니까 여기 이거랑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이 3 빼기 AN, Y는 3 빼기 X. 이걸 봐도 마찬가지야. 이게 3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1을 집어넣으면 여기 A2가 되는데 여기에 이쯤 가야 되는데 여기가 A2가 되고 정확하게 여기가 A3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값을 집어넣으면 뺑뺑뺑뺑 돌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돌기만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게 평행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유리함수 그냥 요거는 못 알아들어도 돼. 여기 정근선이 이제 바뀐 정근선이 뭐 대충 이렇게 뭐 바뀐 이런 유리함수가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도 이게 잘 맞아 떨어지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뱅뱅 도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안 되면은 계속 값을 집어넣는 값들이 바뀌는 형태가 되거든. 계속 바뀌면서 어딘가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거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이제 미적분 이제 수업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 값이 바뀌는 거는 이제 수능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 그래서 만약에 내더라도 얘네들이 몇 개 안 되는 애들을 직접 그냥 써서 이제 규칙성에 상관없이 그냥 써서 뭐 예를 들어서 A1 정도를 알려주고 A4 정도를 구하시고 이런 정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근데 5번을 한번 보면 이것도 이제 그 문제 자체를 읽어내는 힘이야. 마지막에 1에서 40까지 AK를 구하래. 이게 만약에 뭐 이런 구조로 이게 값이 계속 다른 형태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100% 규칙성이 있겠구나. 왜냐면 이 시그마 자체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게 몇 개 안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등비 수열의 합공식. 중간에 얘네들이 뭐 AN 빼기 A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중간항들이 막 사라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A2 빼기 A1, A3 빼기 A2 이렇게 중간항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구조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더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슬쩍 보고 이거 주기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그 테스트지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알고 푸는 거야. 딱 보고 이거 주기성이어야지. 아니면 어떻게 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보시면 7번 한번 봐봐. 이건 한번 해봅시다. AN분의 1이 있고 8 AN이 있어요.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이 정도는 난이도 거의 없는 거야.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내더라도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자, A12가 2분의 1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A2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도 이제 뭐 믿음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A2는 A1분의 1, A3은 8, A2, A4는 A3분의 1 이라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A1분의 8 이렇게 여기다 다시 쓸까요? A1분의 8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잠깐만 n이 짝수 여기 홀수로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지 2, 3, 4 맞지? A3분의 1 A3분의 1이니까 요거 뒤집으니까 8분의 A1 그 다음에 A5는 이렇게 얘는 하나씩 집어넣는 게 주기성이 이제 예상이 돼서 그래요. 8A4인데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은 다시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과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A1이 A5가 되는 거고 A9가 되는 거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A2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4를 더한 A6과 A10이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4개씩 아니 4개 된다. 이게 주기가 3 이렇게 4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같은 값들이 돌게 돼요. 그러면 최초의 문제에서 나왔던 A12를 표현을 하는 거는 얘는 A8과 같은 거고 4씩 빼주면은 얘는 A4랑 같게 되는 거지. A4는 이렇게 8분의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니지 웬 10이야 2분의 1 그렇죠? 여기서 A1이 4가 되네요.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다음 뭐야 A1과 A4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산수만 하시면 돼요. 뭐 합이 나와도 뭐 풀 수 있고. 그래서 식을 읽어서 이거 주기성이 나올 것 같아 라고 들어가시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앞에서부터 대입을 해가면서 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아닌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닌 애들이 무서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전략이 문제풀이마다 막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도 중요한 조건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볼게. 10번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봅시다. 10번하고 10번하고 20번을 한번 동시에 한번 펼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겹쳐서 한번 봐봐. 10번하고 20번이 얼핏 보면은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 문제가. 10번 같은 경우 보면 A1에 대한 조건이 있고 A2N, 그 다음에 A2N 더하기 1, 짝과 홀, 요 두 개의 항을 이제 각각 써놨어요. 그 다음에 A8 빼기 A15가 63이고, 마지막에 부른 게 A1분의 A8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야. 20번 같은 경우에는, 20번은 이것도 여전히 짝풀로 나눠놨어. 그리고 A20이 1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갔고, 20번에서 시그마 1에서 63까지 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거든, 문제가. 비슷하고, 이게 수능에 이렇게 연타로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풀이가 완전히 두 개가 달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이유는 다른 걸 물어서 그래. 맨 마지막에 물은 게 달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목적이 뭔지, SN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항의 하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지, 이거를 진짜 캐치를 잘해야 돼. 컨디션이 또 좋지 않네. 자, 수능 문제는 그냥 바로 풀긴 아까우니까 요거 약화된 문제로 풀 시간을 조금 주면서 그 다음에 약간 쉬었다가 갑시다. 11번하고 교재에서 22번을 풀면서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 10번은 별표를 쳐놓고 이건 아까워서 내가 못 풀어주는 문제야.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먼저 이렇게 쓱 풀어줘버리면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10번을 풀다 보면 뭔가 턱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냥 뭐 어떻게 방향을 잡겠는데 뭔가 안 돼.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질 거거든. 그래서 이따가 이거는 꼭 표시를 해놨다가 클리닉 시간 때 안 풀리면 꼭 가지고 오시고, 자, 요거보다 조금 약화된 11번을 한번 봅시다. 자, 조건이 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가조건에서 짝수에 대한 것들을 해요. 3AN 더하기 A3.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홀수항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보니까 A3만큼이 뭔가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상황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A34가 14. 사실 잘 만들면은 뭐 외래프나 절프나 뭐 답으로 다 나오긴 해. 자, 여기서 보면은 A1의 값을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34번째 항부터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A1까지를 끌고 내려와 줘야 돼. 근데 34를 구하려면은 17번째 항이 필요하죠. 그래서 A17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를 가려면 여기 홀수항에 집어넣어서 A8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쭉 뭔가 필요한 조건들을 계속 써갑니다. 이 정도까지 갈게요. 이 정도까지. 이러고 나면은 여기 A3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3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필요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야. 여기다 일단 뭐 N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A2는 3, A1 더하기 A3 이렇게 되고, 요 밑에다 놓으면은 1을 집어넣으면 A3, 그러면 2, A1 빼기 A3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조건이 하나 나오는 거지. 숨겨있는 조건이 이렇게 A3과 A1이 같다, A3과 A1이 같다 이렇게 됩니다. A2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A1하고 A3하고 같게 써버리면 얘가 4, A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A2를 4에 A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산수야, 산수. 계산하시면 13에 A1이 되고, 다시 또 이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또 집어넣어. 그러면 40에 3배 해서 더하기 1이니까
40에 A1이 되고. 그럼 요거는 밑으로 2배 해서 빼기를 하면 80에서 1 빼면 79. A1이 되지. 나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 집어넣어갖고, 아니지. 이쪽 위쪽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3배하고 A3만큼, 요 A1만큼을 또 더해주면은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A1로 표현이 돼요. 238 A1. 이렇게 하면 초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별거 없죠?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려는 목적 자체가 얘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짝수 홀수를 타고 가서 최종적인 이제 A1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을 살짝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난이도를 올렸지. 그럼 이거는 항 하나를 계속 파야 돼. 근데 이제 22번은 좀 다른 게 상황이. 얘네는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22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20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약간의 트릭이 또 들어가 있어. 자, 22번 먼저 보고, 20번을 진짜 잘 풀어야 돼. 수능 문제라서. 자, 가족권에, 홀수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짝수함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 앞에 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냥 계속 A1까지 끌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체 항을 다 구해보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모양을 보니 시그마의 31까지 AN. 얘네들은 각각 어떤 하나의 수열을 다 구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수능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자, 보세요. 이게 1에서 2n까지 an을 이걸 분리를 해. 1에서 n까지 a의 짝수항과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 n까지 a에서 2k백이야. 이거를 반반 나눠갖고 계산하는 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미적분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짝코를 그냥 나눈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합을 구해야 돼. 자, 여기서 그냥 더해볼게. 더해버리면 a의 2n에다가 2n 빼기 1. 이 4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빼기지. 3a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다 시그마 n을 붙여버려요. 양변에 시그마 n을 붙여버리고, 이거 그냥 편의상 S에 31이라고 씁시다. 시그마나 뭐 S나 지금 여기서는 같은 건데니까 여기는 그러면 3SN이 되겠죠. 자, 왼쪽은 어떻게 돼? 왼쪽은 그냥 S에 2N이 되죠. S에 2N. S에 2N이 3SN이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S에 31을 구해야 되는데, 좀 짜증나죠? 이게 짝수여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데 쓰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S에, 우리는 32를 구할 수 있잖아. 32를 써놓고, 어떻게 하면 돼? 32를 빼면 되지, 이렇게. 요게 이제 계속 한 칸 밀고 당기고 하는 거야. 이게 수열에서 감각이 너무 중요해. 요거 나중에 한번 이제 제대로 또 수업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수열은 한 칸, 두 칸 정도를 밀고 당기는 걸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나한테 필요한 애가 이건데, 쟤밖에 없어. 이렇게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수열은. 그게 편해. 그러면 요놈은 이제 그냥 산수지, 산수. 산수인데 잠깐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조건이 없네요, 다른 게. 초기값이 없네, 초기값이. 초기값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면,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서 뭔가 잡아냈듯이, 여기다가도 그렇게 넣어줘야 돼. 자, 이거 대충 보니까 여기다 n 넣으면 뭔가 나올 것 같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1은 5, a1 빼기 4. 그냥 a1은 4, a1은 1이네요. 초항이 1이 여기 딱 숨겨져 있고, 이게 S1하고 같은 거지. A1은 S1 같고,
우리는 32를 구하려면은 이게 S에 16이 필요하고, S에 8이 필요하고, S에 4가 필요하고, S2가 필요하고, S에 1이 필요합니다. S1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3배씩을 계속 해 나가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이제 계산을 하시고, 뭐, 그 다음에 초기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마지막을 보고 중간에 전략을 좀 세워야 돼. 그 전략 없이 그냥 막 아무거나 다 찾아내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요령과 머리를 잘 써보세요. 자, 어쨌든 10번 이따가 꼭 풀어보시고, 진짜 별표 쳐놓고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로 또 풀어볼 만한 게 이게 조금 되면 한 18번 정도를 또 체크해서 푸시고, 이거는 잘하는 친구만 도전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4번도 잘하는 친구들만 시도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사관학교에서 25번도 요거랑 이제 비슷한 계열 문제입니다.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7번 이후로 나오는 애들은 이제 내신 같은 데는 좀 지독하게 내는 학교들은 이렇게도 돼. 근데 수능은 안 나오니까 일단 이거는 이번 텀에는 안 해요. 27, 28, 29, 30 이런 거는 뒤에 있는 게 어디 자사고 그 30번이 어디 어느 학교인지 내가 까먹었는데 어느 자사고의 문제야. 근데 이런 거는 요 주변에서는 안 내. 걱정 안 해도 돼. 3개까지가 맥시멈입니다. 항이 3개 정도가 맥시멈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수능에서 안 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1번 봅시다. 31번. 31번. 자, 이제 기준이 달라져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데, 정말 이제부터는, 이제 푸는 기준이 계속 다 바뀌어요. 자, AN이 홀수, AN이 짝수. 요것도 식을 읽으면 좋지. 자, 봅시다. 이게 홀수가 되면 더해서, 더하기 1을 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잖아. 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무조건 짝수가 돼. 짝수가 되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래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서 얘가 짝수가, 그러니까 계산이 돼서 2분의 1이 돼서 짝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홀수가 되는데, 짝수면 또 작아지고 숫자가, 홀수면 다시 위로 올라서 1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계속 커지지 못하는 상황. 요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식분석이 요 정도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도 중요한데, A2랑 A4가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요놈인데, 요놈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문제에서 초항이 자연수, 그 다음에 홀수, 짝수, 그 다음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3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자, 이게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 A1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고 이렇게 들어갔거든. 모든. 그러니까 A1에 대해서 이걸 정말 꼼꼼하게 잘 계산을 해야 돼. 자, 어쨌든 이것도 방향만 대충 알려줄 건데 너희들이 클리닉 시간 때 이거 해줘야 돼. 이것도 좀 아까워요, 문제가. 자, A4랑 A3이랑 A2랑 A1까지 여기까지 이제 끌고 내려와야 돼. 자, 근데 A4라고 하는 애가,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애가 이게 조건이야. 근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 홀짝이 제일 중요해요. 홀짝을 가지고 얘를 나눕니다, 당연히. 얘네들이 첫 번째 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짝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 방법밖에 없지. 이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려면, 40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뭐 이거 나눠봅시다. 홀짝에 대해서 숫자를 나누는 가장 괜찮은 방법은 2K 더하기 1.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낫죠. 뭐 방법이야. 뭐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대로 가도 되고 여기에서부터 반대로 끌고 와도 되고 이 방향도 문제 푸는 방향이 이제 이런 게 있어. 원래 순반응대로 A1부터 AN까지를 밀고 가는 이런 방식의 이제 풀이 방법이 있고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끌고 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어떤 중요한 조건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양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양쪽으로. 마찬가지로 맨 끝에가 중요해서 양쪽으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는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가 중요한 조건인가를 빨리 판단하는 거야. 어디가 중요한 조건인가.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짝수라고 해볼게요. 2K.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꾸로 당겨야 되니까 별로지. 여기다 2K를 해볼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바꿀게요. 이쪽 방향으로. 자, 짝수야. 그러면은 짝수면은 밑에 들어와서 K가 돼요. 그럼 이게 K수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K 더하기 1이 되거나 아니면은 2분의 K가 되거나. 근데 뭐 어쨌든 요거랑 더해서 40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3K, 일단 이쪽으로 하면 3K 더하기 1이 40이면은 39, K는 14. 또 가능하네. 첫 번째 상황으로 이게 가능하네요. K는 14. 여기 26. 일단 첫 번째 26. 그 다음에 2K랑 2분의 K를 더했더니 40이 되는 상황. 이것도 계산하시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K가 16 뭐 이렇게 나와요. 홀수 가볼게. 그럼 2K 더하기 1 더해볼게. 홀수가 되면 2K 빼기 1로 하죠. 더하기 1이 더해지니까 2K 빼기 1로 하죠.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 2K 더하기 1, 2K 빼기 1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1이 더해져. 그러니까 2K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K 이렇게 들어가시. 아니면은 이런 것들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요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미안.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2K가 됐다가 K 요놈이랑 요놈을 더하면 3K 빼기 1이 40을 풀어야 되잖아. 그럼 41이 되면은 이게 K 값이 자연수는 없어. 그래서 이쪽은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홀수가 됐을 때 홀수 더하기 1 그냥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가도 돼요. 이게 홀수가 되면은 무조건 여기가 홀수 더하기 1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홀수면 무조건 더해줘야 돼. 홀수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됐을 때 얘를 이게 이제 100% 짝수잖아. 100% 짝수니까 얘가 나눠지면서 2분의 홀수 더하기 1 혹은 이게 이게 짝수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되네요. 홀수에다 1 더해주는 게 100% 짝수고 짝수면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이게 40을 만들어내는 숫자가 있겠느냐 이걸 찾아주시면 되죠. 근데 뭐 요거를 계산하시면 뭐 이렇게 2배 홀수에 80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안 돼.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거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제 문자로 넣는 게 좀 편하다 싶으면 문자로 놓으시고 짝돌로 아니면 그냥 홀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돼요. 자, 대충 이렇게 이제 일단 내가 살짝 알려줬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꼭 해보시고 32번을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32번을 연습하고 있다가 31을 풀면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32번 풀어보세요. 32번. 똑같이 조건만 달라졌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를 많이 먹는구나. 근데 요즘도 처음 보는. 아, 요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신기하네. 난 깔라만시 이런 거 싶거든. 보통 먹는 게 하나로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은 매번 먹을 때마다 달라져? 달라져? 아, 좀 달라? 또 안 되겠네. 자, 봅시다. 똑같아요. 자, 케이스 분류 해볼게. 이거는 첫 번째 항에 대한 조건이 홀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기가 어렵진 않아. 이미 홀수라고 했으니 플러스 1을 해줘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짝수가 되지. 플러스 1이 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져. 이게 짝수니까, 짝수가 나눠지는 게 아니지. 짝수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2분의 1 짝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눠지지. 이게 짝이 될 수도 있고 홀이 될 수도 있어. 2분의 1이 연산이 되면서. 근데 여기 홀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플러스 1이 됐을 때 다시 홀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홀수라고 가정하면은 여기가 홀수가 되는 게 모순이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홀 짝짝 홀 이렇게 돼야 되고, 7이라고 하는 애도 홀수지. 홀수니까 당연히 여기도 짝수가 되고 여기도 짝수가 돼야 돼. 같은 구조로. 홀 짝짝 홀 짝짝 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자로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뭐 제곱근하고 뭐 그다음에 정수 만드는 문제들도 그렇지만 이게 본인의 어떤 수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 짝수 홀수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는 이미지로 가는 게 더 좋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 수능에서 이런 미지수 세팅을 하는 거는 뭐 그냥 홀짝이 됐을 때 2K, 2K 빼기 1 뭐 이 정도가 제일 좋고 3의 배수 이렇게 되면 뭐 3K, 3K 더하기 3K 더하기 2 이 정도 이제 세팅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해봅시다. 그냥 여기서 문자를 홀수를 K로 놓을게요. 그 짝수 그 다음에 더해졌으니까 K 더하기 1 나눕니다. 2분의 K 더하기 1 짝수는 다시 또 나눠줘요. 4분의 K 더하기 1 여기 이제 짝수, 홀수가 됐으니까 플러스 1을 해서 4분의 K 더하기 5를 만들어주고 얘는 또 나눠서 8분의 K 더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짝수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나눠줘야 돼. 16분의 K 더하기 5 그럼 이게 이제 5가 되니까 바로 K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 거 교재가 이제 센 문제가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하나가 기출문제로 있으면 옆에 있는 걸 조금 난이도를 다운시켜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제 기본 문항이 잘 안 풀리면 그 옆에 걸 먼저 풀고 다시 시도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했으니까 이것도 클리닉 시간 때 마무리를 꼭 해봐. 답을 꼭 내세요. 31번 기출 문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도 꼭 해보시고 시도해보세요. 36번 어려워 보이지만 자, 가자. 36번 한번 힌트만 조금 줄게. 꼭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자연수 m이야. m이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이 조건이 엄청 센 조건이거든. 첫째 항이 자연수 m인데 m이 4보다 작아. 그러면은 m으로 가능한 값은 1, 2, 3, 4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돼. 그냥 m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고 밑에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얘는 난이도를 어떻게 올렸냐면 약간 집합의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집합에서 통수를 하나를 넣었어요. 힌트는 나중에 뭐 문제 푼 사람만 알려줄게. 꼭 해보시고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자, 42번 한번 볼게요. 42번. 자, 요거는 이제 뭐 내신으로 아직은 나오기엔 좀 빠른 문제인데 바로 작년 수능 문제여서 42번 봅시다. 요거는 설명을 뭐 해줄게. 자, 중간까지 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 이런 문제가 이제 42번으로 들어간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마지막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문제 순서상 이제 수원수2 공통 과목에서 제일 어려웠던 뭐 문제라고 해야 돼. 사실 뭐 문제 배열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제일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포기를 또 많이 해. 근데 요 정도를 한번 이제 건드려 보시고 지금 뭐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선행 한두 번 정도 한 실력으로 이런 게 풀린다면 내신 점수가 안 나와도 수능은 잘할 수 있다는 이제 좀 자신감은 얻어도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 내신이 안 좋았어도 요거 42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냥 적당히 풀린다. 그러면은 수능용으로는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기대를 좀 하셔도 돼. 자, 봅시다. 모든 항이 정수예요. 정수 이런 조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데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이 절대값 AL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AN 더하기 1이 맞더니 뭐 별거 아니잖아.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상황이 AN이 홀수인 경우. 자, 그럼 다시 또 볼게. AN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얘가 홀수가 돼서 3을 빼면은 당연히 짝수가 돼. 홀수에서 홀수 빼면 짝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야. 홀수에서 홀수 빼면 짝수가 되면 짝수가 되면 AN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AN이 0이 되거나 절대값 AN이 이게 짝수가 되는 그 상황. 짝수가 되면 절반을 하래. 앞에서 한 거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 근데 난이도는 확 올라가요.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이 A, A과 A의 M 더하기 2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에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3이래. 그럼 일단 뭐 M을 집어넣으면 A3과 A5가 일단 같은 상황이야. 절대값을 씌운 얘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정말 강한 조건이 돼서 쟤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 자, A3, A4, A5에서 A3과 A5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정보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자, 얘를 미지수로 봅시다. 미지수로 나눠. 그럼 두 개로 갈릴 거야. A가 이제 홀, 수 1대랑 짝, 수 1대랑 나눠집니다. 천천히 해볼게. 홀수가 되면 여기에 A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일단 짝수가 되겠지. 짝수가 이 자체는 짝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A 이렇게 들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짝수니까 자연스럽게 절반으로 나눠줘야 돼. 2분의 A 빼기 3. 그 밑에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또 되겠네요. 여기에서 2분의 A 빼기 3이 되든지 4분의 A가 되든지. 자, 이 조건을 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 방정식을 푸는 건 별거 없어요. 절대값 A가 2분의 A 빼기 3. 얘를 풀어내시면 이거는 A가 마이너스 3. 이건 푸는 거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생략을 할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것도 절대값으로 절대값 A가 2분의 A 빼기 3. 이걸 또 풀어줍니다. 이걸 풀어주면 A가 마이너스 6과 A가 2가 나와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자, 또 이쪽을 풀어내시면 이거는 간단하지. 절대값 얘랑 절대값 얘가 같으니 이거는 A가 0 이렇게 나옵니다. 와, 총 5개.
후보가 있어요. 이게 다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돼. 왜냐면 조건이 하나만 일단 해볼게. 하나만. 이게 A가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6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따져줘야 되는데, 자 이제는 A2, A1로 반대로 가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6인 걸 한번 해볼게. 우리는 3과 5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나눠봅시다. 거꾸로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나왔어. 마이너스 6이 나오면 그때 A2라고 하는 애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2배가 돼서 2분의 1을 한 거니까 12가 되거나, 그럼 이쪽도 또 나눠줘요. 마이너스 3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0, 이게 0이 되거나 9, 마이너스 9가 되거나 마이너스 24가 되거나, 이렇게. 요 하나 더 해야 되지. 이거 여기서 2배가 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3과 5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같아지는 애가 절대값이었을 때 같아지는 애가 최초로 등장을 해야 되거든.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1과 3이 같아지면은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어차피 뭐 A1의 값을 합을 구하니까 뭐 0은 뭐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요 9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될 이유는 없지. 물론 이제 A4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A4랑 여기 A1이랑 뭐 같아지는 일이 뭐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건 상관없겠구나. 여기랑 같아져야죠. 이게 두 칸으로 같아지는 애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 두 칸으로. 두 칸이 같아지는 게 최초가 3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A 값의 후보를 다 이제 집어넣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귀찮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 번호로 22번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성공을 시키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뭐 하여튼 뭐 이제 학교 내신에서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 제일 어려운 거 하나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요걸 최대한 좀 해보세요. 자, 케이스 나누는 것도 차분해야 되고, 이게 계산 실수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다 했을 때도 이걸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이 자체를 어려워하는 건지, 계산 실수가 일어나는 건지, 꼼꼼하지 못한 건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얘를 이제 다음에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어쨌든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가 이 파트가 내용은 없는데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기존에 쌓아왔던 부분이 이제 취약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된 거일 수도 있죠.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그 45번은 선택적으로 하세요. 이건 좀 귀찮아, 문제가 귀찮아서. 45번은 뭐 비슷한 문제 또 넣어놨으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47번은 간단하게만 47번도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이 자연수로 되어 있어. 수능 문제라서 내가 가볍게만 방향을 알려줄게.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들어왔죠? 등비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AN이 짝수. 기다려야지가 안 왔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원배 1이면 여기 근처 아니니? 몇 번이 지났어? 이게 좀 뭐지? 자, 봅시다. 식을 읽어봅시다. 홀수는 숫자가 좀 커지는 거죠, 이거는. 홀수라고 하는 건 13579라는 숫자니까 2의 거듭제곱 여기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숫자가 커지는 거고, 짝수가 되면은 숫자를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계속 커지지도 못하고 계속 작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AN의 이제 짝수의 최소값은 2가 되니까 1 이하면 뭐 더 작아질 수는 또 없어요. 이쪽으로 가서 다시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뭔가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최대한 읽어보시고, 이게 약간
그 주기성 같은 느낌을 가지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A6이랑 A7이 3인데 이게 이제 숫자에 대해서 느낌이 와야 돼. 뭐냐면 얘네의 숫자가 첫 번째 숫자가 자연수 1, 2, 3, 4 뭐 이런 숫자가 처음에 들어가면 절대로 얘네가 0이 나올 수도 없고 2분의 1 한다면 0이 되지 않잖아. 거듭제곱으로 들어가도 0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홀수 짝수니까 당연히 뭐 1 혹은 1보다 큰 숫자들이 나와줘야 돼. 양수로. 그럼 이거에 대한 숫자 조합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게 아니고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래서 A6과 A7에 대해서 A7, A6이 한 개만 해볼게요. 한 개만. 2, 1 해봅시다. 2, 1죠. 1, 2도 또 해봐야 돼요. 그럼 A5, A4 얘네들을 이제 밀고 가야 돼. 거꾸로 밀고 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1이 나오는 상황을 계산하시면 1이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지. 하나. 2밖에 없죠. 2. 2에서 절반이 되거나 여기가 빵생이 될 수는 없잖아. 여기가 1이 나오는 그 과정이 여기서 AN이 0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될 수도 있고 4가 돼서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돼서 2의 1승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3, 2, 1 이거 계속 얘네들을 전진시켜 나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꼼꼼함이. 그 방향도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 조건. 그래서 요즘에 문제들은 계속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나오는 추세야. 조건이 까다롭게.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아니, 너무 쉽잖아.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케이스 분류가 막 10몇 개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만 이제 좀 잘해주면 돼요. 이 방향은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시작점이랑 이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풀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 주변에 있는 거 하나 정도 해보면 49번 정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2번도 해봅시다. 52번. 자, 이것도 모든항이 자연수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9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9까지 가야 되는데 A7이 40이라고 조건이 나왔고 그러면 A9까지를 가서 얘네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화식을 보니 AN 더하기 1이 이거 두 칸이네. A의 앞에 있는 항 2개를 더하거나 이거는 이제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피보나치 수열을 안다고 해서 유리하지가 않아.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이거 뭐 풀어봐야 의미도 없고 수능에서 이제 뭐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3의 배수죠. 그러니까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고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전에 두 항을 더하래.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숫자가 계속 3의 배수가 이렇게 뭐 나오게 되면은 줄여주고 뭐 그냥 뭐 계속 커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 우리는 A9를 구해야 돼. 이게 목적이야. A9를 구해야 돼. 그럼 A9가 정의가 되는 건 A8에서 3분의 1이 나눠져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2개가 더해져서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조건이 이제 40이니까 여기 있는 걸 미지수로 놓는다고 해도 여기 있는 걸 미지수로 놓는다고 해도 A9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H를 공략하는 겁니다. 반대로. H의 포커스를 맞추고 얘를 이제 정의하는 거는 앞에 있는 A6에서 3분의 1로 오거나 아니면은 A5 여기서 2개가 더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 자, 그냥 해볼게. 자, 3의 배수라고 해볼게. A7이 정의가 되려면 여기가 3의 배수 3K 정도라고 합시다. 3K가 3분의 1에서 40이 됐어. 그러면 여기 120이 되는 거죠. 자, A6이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제 건드렸던 게 A9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직접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A7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얘를 이렇게 찔러보는 게 A7을 먼저 잡은 거예요. A1도 아니고. 자, A7이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2개가 정의가 됐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40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2개를 더해요.
3의 배수 아닙니다. 두 개를 더해요. 200.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답에 근접을 했지, 숫자가. 밑에를 슬쩍 보시고, 아, 이제 뭐 최소값 하나만 이제 구하면 끝난 거야. 그러면 3의 배수 했으니까, 자, 이제 3K 더하기를 해봅시다. 자, 여전히 얘는 40이에요. A6이 3K 더하기 1이면, 여기가 3K 더하기 1이면 A5를 거꾸로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더해져서 40이 돼야 돼.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거 이거 더해서 40으로 정의가 돼요. 그럼 여기는 거꾸로 계산하면 39 빼기 3K 이렇게 되겠네. 두 개 더해서 40이 돼야 되니까 이러고 봤더니 이거 3의 배수잖아. 3의 배수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게 이 다음 항이 돼요. 다음 항이. 그러면 13 빼기 K가 3K 더하기 1이 돼서 이것도 그냥 값이 나와. 값이 나오면 또 연속적으로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하나만 더 하면 되지. 3K 더하기 2만 이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3K 더하기 2가. 그래서 방향은 이제 지금 거의 알려줬으니까 이것도 꼭 풀어보세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수능에 나와봐야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거 잘하시면 돼. 자, 만약에 52번이 답이 탁 나왔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하나 정도랑 뭐 한 55번 정도랑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 4의 배수로 나눈 문제가 있어요. 57번. 딱 요 정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58번도 이따가 클리닉 때 꼭 풀어보시고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아. 열심히 계산해야 되고 61번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또 해봅시다. 조금 귀찮은 이제 케이스 문제인데 아마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요 스타일이 케이스 분류를 막 엄청 많이 해서 한 문제 푸는데 진짜 한 20분 넘게 걸리는 문제도 있거든. 기출 문제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현실적으로 내기 힘들다는 가정하에서 딱 요 정도가 거의 이제 끝판왕으로 돼요. 내신 정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능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킬러 문항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 난이도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뭐 중간 정도 되는 중킬러들을 더 열심히 더 하셔야 되고. 자, 봅시다. 요거는 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자, 65번 보시면 요것도 항이 3개에 대한 관계예요. 자, 앞에 거를 또 2배 해서 더한 것과 또 뒤에 거 2개를 더해서 그 다음 거를 만들어내는 거. 부등식은 이렇게 되네. 별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시작하는 점을 너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문제가 A3이 2에서 시작해서 A6까지 가야 돼요. 4, 5, 6 해서 여기 1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묻는 게 A1의 값의 합이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수열의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잔인하죠, 문제가. 자, 그럼 처음에 시작점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있으니까 19에 집중을 해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미지수로 세팅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이제 2개를 더하는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어느 게 큰지에 대한 이제 대소 관계로 케이스를 나누시고 얘를 밀고 가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한 번, 2번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아니고 그냥 여기를 세팅을 해도 돼. 여기를 세팅해도 돼요. 심지어는 이제 A1을 세팅을 해도 되는데 이제 뭐가 차이가 생기냐면 당연히 문제풀이 길이가 차이가 생겨. 문제풀이 길이가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쪽에 집중할래 하면 이쪽을 풀 때 조금 더 귀찮아지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조금 복잡해져도 그 다음에 A1로 갔을 때가 좀 편해지고 그 다음에 A1을 여기를 세팅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2까지 몰고 오는데 이게 또 미지수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 이 2개가 이거 하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이제 풀이로는 조금 제일 힘든 풀이가 돼. 근데 너희들이 이걸 연습을 할 때 있잖아. 당연히 처음에 답을 낼 때야 그냥 제일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풀이를 가는 게 맞아. 그게 맞거든. 근데 이게 이 수능 문제나 뭐 어쨌든 평가원 문제가 그렇게 쉽게만 풀리는 걸 연습을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이걸 푸는 관점을 잡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계산력이야. 꼼꼼함. 그걸 위해서는 일부러 어렵게 푸는 것도 필요해. 일부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일부러 어렵게 난이도를 그냥 일부러 고행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과 여기 앞에 두 개 세팅에 그냥 가운데쯤 이걸로 이제 가볼게. 이걸로 한 번만 하나의 케이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한번 A가 어떤 게 더 맞지? A가 2보다 큰 걸로 가볼까? 자,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 케이스 하나, 두 번째 A가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 건데, 자, 위에 거 하나만 해볼게요. 위에 거 어느 게 지금 짧은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A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거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 요거야. 그러면은 앞에 거 두 개를 더합니다. A 더하기 2가 돼요. 이러고 났더니 A가 2보다 크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A 더하기 2가 2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지. 위쪽으로 가면 앞에 있는 거를 2배를 해서 4를 만들고 더하면은 A 더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여전히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한 부등호를 가지면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이게 몰라. 그러면 이게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어느 게 크다라고 하는 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건 이게 좀 쉬운 건거보다 밑에 게 조금 케이스가 중간에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면 되고, 이거 2배를 해. 그럼 3A 더하기 2A 더하기 4에다가 더하면 3A 더하기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A 값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A는 3 돼서 이게 3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1을 구하는 거는 별거 없어. 둘 중에 하나니까. 또 이렇게 돼서 2를 만들어줬으니 여기를 다시 B로 해서 이게 이제 B 더하기 3이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2B 더하기 3이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나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면 돼요. 일단 이게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미지수로 세팅할래? 여기 미지수 세팅할래? 이거 둘 다 해봐. 경험을 최대한 많이 가져보세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해볼 만한 거 68번 정도, 그리고 70번 정도. 그러니까 이따가 클린 시간 때 어떻게 하냐면 조금 내가 손이 느리고 실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일단 복습을 하는 게 먼저야. 이게 1순위예요. 복습이 1순위고 두 번째 내가 체크해서 한번 풀어봐라 했던 걸 푸는 게 2순위야. 오늘 거는 과제장은 안 줄 테니까 원래 과제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분량이 또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 요거 정도까지를 오늘의 목표로 잡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문제집 갖고 오라고 한 거 있지. 그 문제집에서 이쪽 파트를 풀어. 이쪽 파트를 그냥 외부 문제집 너희들이 선별한 거를 푸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가 복습이니까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솔직히 좀 귀찮은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어요. 귀찮기 때문에 이 답을 정확하게 안 내는 것도 있는데, 이걸 답을 정확하게 다 너희들한테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희들이 결국에 풀어야 되고 이게 문제의 가치가 너무 높아. 기출문제라서. 그래서 내가 이 풀이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방향만 잡고 결국에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그 문제점들을 너희들이 극복을 해가면서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이 문제가 너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접근을 하는 거는 지금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 것만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1번도 가봅시다. 71번.
자, 71번은 이것도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연수 K에 대해서 A1이 0이고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K분의 1이 더해졌고 K분의 1 빼지는데 AN이 이렇게 돼요. 자, 등차수열 구조야. 등차수열인데 작으면 더해라. 음수로 들어오면은 K가 자연수니까 더해주고 양수가 되면 빼래요. 그럼 이게 당연히 주기성이 좀 느껴져야 돼요. 주기성. 그래서 이게 딱 보이면 이게 더 잘 보여. A의 22가 0을 만들어줘야 돼. 이제 여기 문제에서 A의 22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칸을 가서 이게 0이 되는 건데 그럼 2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가 당연히 뭐 3 곱하기 7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A1도 0이고 A2도 0이고 그러니까 이거의 약수 한 칸 한 칸마다 다 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칸마다 만약에 0이 된다면은 A4가 0, A7이 0 이렇게 되면은 A22도 0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7칸에 대해서 A8이 0이고 뭐 요런 상황으로 가면 A22가 0이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기성에 대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나왔거든. 이거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이 주기성을 못 찾아내도 풀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주기성이 보여야 되는 거라서 일단 주기성으로 한번 풀어볼게. 주기성으로. 자, 일단 해봅시다. A1은 0, A2는 여기서 이게 0이니까 0이 포함이 돼서 여기에서 K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100% 양수야. 그럼 A3은 양수에서 이걸 빼줘요.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분의 1. 그러면 일단 주기가 1짜리는 일단 안 되는 거야.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 이게 0 동시에 될 수는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규칙을 잘 잡아야 돼. K에 K 더하기 1분의 요거 뭐 이제 부호가 딱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보이면 그냥 뭐 이제 통분해서 봅니다. 이건 100% 음수죠. 100% 음수. 그럼 A4에서 여기서 이제 규칙이에요. 여기가 2가 돼. 그치? 하나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계속 누적해서 더해지는 거야. 여기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1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K에 K 더하기 1분의 2K 빼기 K 빼기 1이 되니 여기가 K 빼기 1은 0이 될 수 있는 K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쵸? K가 1이 되면 A4가 0이 돼요. K가 1이 되면 A4가 0이 되니 주기가 딱 성립해. 그러면은 이 중에 답은 K는 1이 포함이 돼. 자, 그럼 이제 K가 1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른 K를 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럼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럼 K가 자연수니까 2, 3, 4, 5, 6 숫자들이 들어가면 이거 100% 양수가 되지. 그럼 다시 A5라고 하는 데는 K 더하기 1분의 2에 K분의 2가 돼. 이거 여기서 한번 봤어. 이건 100% 음수야. 그러니까 일단 홀수항에서는 얘네들이 계속 0 또는 여기 음수가 되니까 홀수항에서는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A6을 한번 더 해봐. 이거는 이제 뭐 이럴 수밖에 없어. 자,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찾으셔야 돼. 자, 한 번만 더 쓸게. 이 규칙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K에서 3K 빼기 2K 빼기 2가 되니까 K 빼기 2가 돼. 오, K 빼기 2가 0이 될 수 있는 K가 있어. K는 2가 0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야? 이게 A1이 0이고 A6이 0이 되면 A22를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5칸씩 가는 거잖아? 5칸씩 가면은 21칸 가야 돼. 이거 21칸 가야 되는데 A1이 0이고 A6이 0이 되면은 주기가 5가 되니까 여기서는 안 돼. 그럼 그 다음 거 A8에서 또 0이 나올 수가 있겠지? A8이 0이 되는 거는 K가 3이겠죠? K가 3. 그러면 이거로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0이 되는 거. 7칸. 되죠? 이게 사실 이제 베스트 풀이야.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부터 보여야 돼. 그래서 이게 주기성이 보여야 돼.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돼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뭐 수투 문제가 나와도 식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당연히 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야지. 몇
이렇게 아직도 안 오고 있지? 답답해 죽겠네.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풀이 중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게 n과 k가 동시에 자연수 조건으로 동시에 움직여서, 자, 여기서는 A1, A2, A3, A4 이렇게 넣는 거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n과 k가 지금 동시에 이제 변수 형태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야. 근데, 이거는 A1, A2, A3, A4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n을 고정시킨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n을 고정시킨, n을 1, 2, 3, 4 계속 크게 만들면서 쓴 거잖아요. 그럼 n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봐봐. n을 고정시켜서, 그 다음에 n이 2일 때 관찰하고, 3일 때 k에 대해서 관찰하고, 4일 때 고정해서 관찰. 이렇게 된 거거든? 드디어 없구나. 요놈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이게 문자가 두 개일 때 동시에 움직이면 하나를 제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방금 전에 한 거는 n을 1, 2, 3, 4 숫자로 놓고 k를 이제 관찰한 거고, 그럼 반대로 이 k를 고정을 시키고 n을 관찰하는 것도 괜찮아. 일단 이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돼. 나중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k가 1이 되면 지워버릴 건데, k가 1이 되면 2분의 1과 이렇게 더해지는 게 2분의 1이고 빼지는 게 마이너스 1이야. 자, 해볼게.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수면은 이게 양수면 빼주고 음수면은 더해주면 돼요. 이게 0 포함은 이쪽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두 번째 항이 k가 1이라고 고정을 하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지.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다시 음수가 됐으니까 0. 이게 A1이고 이게 A4가 돼요. 이렇게 되면 세 칸에 대해서 주기성 됩니다. 됐죠? 그럼 k가 2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열의 방법이 이제 수능 출제의 기법 중에서 경험적 추론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경험적 추론. 노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쓰다 보면은 규칙이 보여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 게 괜찮은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통분을 하는 게 좀 편하니까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과 3분의 1과 2분의 1이라서 6분의 2와 마이너스 6분의 3으로 이렇게 내볼게.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6분의 2가 됐다가 빼줘요. 6분의 1 더해주면 6분의 1 빼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0. 이게 A1, 2, 3, 4, 5, 6 A6이 되니까 5칸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안 됩니다. 또 K가 3이 되면 이게 또 되는 숫자야. 그럼 거기에서부터 다시 규칙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또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경시나 약간 문자로 넣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A1이 0이었는데 A2가 되면은 뭐 K 플러스 1분의 1이 더해졌다가 최종적으로 A의 22가 됐을 때 다시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 중간에 K분의 마이너스 1과 K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이게 M개 K 플러스 1분의 1이 이게 M개. 그러면 나머지 이게 21칸 가는 거니까 얘는 21 빼기 M개라고 해서 요거랑 요거에 대한 최종적인 연산이 0이 된다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K 플러스 1분의 1이 몇 개, 그 다음에 나머지 개수 21칸 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라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거든.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문자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 2m 빼기 21분의 이렇게. 그러니까 m을 기준으로 뭐 정리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m에 대한 범위는 21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21이 돼도 0이 돼서 안 되고 얘는 21보다는 작고 0보다 큰 이런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부정방정식 푸는 게 좀 익숙한 사람은 이걸 한번 해봐. 얘가 플러스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얘도 플러스가 돼야 돼서 m이 최초로 가능한 숫자는 11부터 가능합니다. 여기다 11을 집어넣어야 양수가 돼요. 11을 한번 넣어봐. 11을 넣어보면은 22 빼기 21분의 10이 돼서 10. K가 자연수 떴지.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이 12도 넣고 12 한번 넣을까? 24 빼기 21분의 21 빼기 10이니까 3분의 9가 돼서 3 되네. 뭐 이렇게 잡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수능 때 내가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다 싶으면 이런 걸 연습하시면 되고, 수능 때 현실적으로 나는 이런 방법밖에 못 쓰겠어 하면 K를 이제 고정을 시켜가면서 N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N을 고정하면서 K를 관찰하고, 그런 방법들을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 돼, 수능 전에. 아직은 멀었지만, 내신을 볼 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기성을 못 보면 상당히 괴로워지지, 이 문제는. 자, 뭐 이런 것 중에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74, 75 둘 중에 하나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76번은 내신에는 못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이거 내면은 이제 욕먹는 문제라서, 왜냐면 이게 케이스 분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나도 이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 풀었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 시간이 엄청 걸린 이유가, 첫 번째 풀었는데 틀렸어. 두 번 풀었는데 또 틀렸어. 세 번째 풀었는데도 막 이제, 어떻게 했나, 이 세 번째까지 틀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풀었더니, 세 번 만에 맞췄거든? 이게 정말 초정밀하게 케이스 분류를 막 타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정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 76번을 약간 돛닦는 기분으로 이것까지 풀어내면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정화식까지 다 풀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문제야.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난이도. 근데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꼼꼼하면 이거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좀 짜증이 날 뿐이지. 그래서 본인이 이걸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수업 시간은 잘 안 해요. 풀 때마다 나 틀려갖고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문제라 일단 그런 정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는 친구들, 나는 좀 욕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걸 지표로 삼으면 돼. 이거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잘 풀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9번 한번 봅시다. 79번에 자, 이런 거는 이제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예비시행으로 나왔더니 이제 내신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내. 이런 거는 이제 숫자를 좀 바꿔갖고 많이들 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100개를 구하래. 100개. 그럼 분명히 이 안에서 이 시그마에 100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점화식이 뭔가 엄청난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AN이 이렇게. 자, 대충 한번 식을 읽어봅시다. 일단 숫자가 크면 빼주래. 작으면 일단 부호를 마이너스 2를 해서 2배를 해줘요. 그럼 양수가 일단 될 거야. 음수면 일단 양수가 됐다가 적당히 또 숫자를 또 키워줘.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되면은 숫자를 양수로 크게 만드는 얘기야. 그럼 양수를 크게 되면 계속 빼주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기성이 확실히 드러난 수열이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이 A5가 5로 나와 있어. 5로 나와 있어요. 그럼 A6 한번 구해봅시다. 5를 집어넣어요. 5라고 하는 건 양수니까 여기서 빼기 1. 7은 음수가 됐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니까 5. 뭐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그냥 주기성이 그냥 바로 떴어.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런 난이도가 없어요, 이쪽은. 그럼 더하기만 잘 해주면 되고, 이쪽은. 이제 문제는 뭐야? A5, A4, A3, A2, A1. 얘네인데 5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의 테크니컬한 걸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이걸 역순으로 얘를 전개해가면서 가야 되거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5가 나오고 그러면은 A4 빼기 6이랑 A4 마이너스 2A4 더하기 3을 해서 A4의 값을 구해줘야 돼. 이게 매번 하는 게 이게 조금 귀찮거든. 귀찮기 때문에 이 식이, 그러니까 이게 순행 방향, 그러니까 A4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 이런 순행 방향이 아니고 A5부터 해서 A4, 3, 2, 1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찾아놔야 되니까 요거를 약간 테크니컬하게 얘를 이렇게 바꿔요. AN을 기준으로 해서 쟤를 자리를 바꿔갖고 AN 더하기 1 더하기 6 해서 4를 집어넣으면은 5가 나오게. 그러면 여기는 4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5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4, 5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역행을 해서 이제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AN 플러스 1에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조건을 이제 잘 써줘야 되는데 AN 플러스 1 기준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1 더하기 6이 AN인데 양수가 돼야 되니까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AN 플러스 1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가 또 양수가 되려면 AN 플러스 1이 3보다 크면 돼요. 자, 얼핏 보면은 이 조건이 충돌을 하는 것 같아. 조건이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요걸 해볼게. 자, 여기다 5를 집어넣었어. 5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 5 둘 다 들어가죠. 5가 여기 둘 다 여기 5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5 집어넣어도 성립해.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써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5를 집어넣으면 11,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은 빼기 1 이렇게 두 개가 돼요. 11 같은 경우에도 11을 집어넣으면은 11 여기 둘 다 되네. 그럼 둘 다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17인가? 17? 근데 이 문제 목적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쪽은 정해져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크게 되는 거 하나 찾아내시고, 대충 눈에 보이지? 제일 크게 가는 거는. 제일 작아지는 거는 여기서 얘보다는 이쪽에서 작은 게 나오겠지, 당연히.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도 뭐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이거 하나만 바꿔줄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자, 여기 빼기 1이 되면, 여기는 빼기 1은 여기는 안 되는 거지. 여기밖에 안 돼. 빼기 1이 되면은 여기 다시 5가 되네. 5가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나오죠. 11 빼기 1. 5가 나오면은 다시 또 11 빼기 1 이렇게 되면 제일 작은 거 대충 느끼는 거죠.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산수만. 자, 그래서 식을 읽어내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만 일단 잘 생각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쯤에서 80번 아니면 81번 둘 중에 하나 정도를 푸시고, 그 다음에 84번도 일단 한번 봅시다. 84번도. 이것도 이제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게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등장할 거예요. 내신 같은데. 보니까 뭐 세화하고 세화여고도 한 2년, 3년 텀이더라고. 보니까 기출 문제가 나오고 나서 2, 3년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내신 문제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돼요. 바로 반영하는 학교가 상문고라고. 와, 거기는 엄청 빠르더라고. 6월달에 나온 거를 2학기 때 내신에다 막 집어넣고 막 그래. 거기는 되게 빨라요. 반영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84번이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문제가 풀고 약간 기차처럼 끝이 안 나. 계속 가야 돼. 자, 처음에 가족권 볼게요. A의 4K가 R의 K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뭐 넣어봅시다. A4는 R이고 A8은 R의 제곱이고, 뭐 이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냥 요런 정도가 돼요.
이것도 약간의 주기성입니다. 4칸을 갈 때마다 등비수열이에요. 4칸 갈 때마다 4의 배수인 애들은 등비수열을 따른대. 자, 이거 갖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에서 0입니다. 당연히 뭐 R은 음수겠지. 자, 그 다음에 초항이 음수가 됐고, 그 다음에 점화식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AN에다가 3을 더해주고, 절반을 해주고, 얘가 5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5보다 크면, 이렇게. 이것도, 요 정도는 읽어야죠. 숫자가 적당하게 작으면 더해주래. 적당하게 작으면 더해주고, 크면 절반으로. 절대값 자체로, 어쨌든, 크기 자체를 줄여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성이 확실한 수열이 될 겁니다. 자, 뭐 그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가 참 되게 난감한 문제야. 이거 어디서 시작을 A1부터 밀고 가야 되나? 라고 봤더니 A1에 대한 조건이 없어. 그러고 봤더니 A4에 대한 조건이 있죠. 여기서부터 밀고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A4. A4가 R이니까 A5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R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그럼 R 더하기 3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시작점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여기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 이제 아무 데나 잡고 가면 이건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얘는 여전히 이게 요 범위니까 5를 못 넘어가요. 6이 돼요. 그럼 A7은 요건 이제 5를 확실하게 넘었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R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는 확실하게 5보다 작아. 그래서 A8이 드디어 마이너스 2분의 R로 나오는데 우린 이게 R제곱인 걸 알아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또 시작을 해. 문제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절대값 AM이 5보다 큰 이 100 이하의 개수를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은 이제 4칸 간격으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A1, A2, A3, A4에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A3 찾고 A2 찾고 A1을 이제 줄줄이 좀 찾아줘야 돼. 반대 방향으로 얘네들을 역추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애들을 또 쫙 이제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또 하나를 이제 이거보다 큰 거를 이제 규칙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찾는 과정에 낚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잔인하게도 평가원에서 웬만해서는 낚시를 좀 안 넣는 편인데 이 개수가 이게 규칙성이 확실한데 예외 조항이 있어갖고 이거 풀고 나서 틀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라.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고 여기 처음 시작점만 여기만 뚫어내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다가 나한테도 얘기를 이제 해줘야 돼. 이제 한 명씩 또 상담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자체가 어려운 건지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안 되는 건지 중간에 케이스 분류가 안 되는 건지 계산이 안 되는 건지 그 안 되는 부분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래야 이걸 훈련을 시켜서 안 틀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틀리는지를 계속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자, 그 증상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은 진짜 뭐 독특해서 문제가 배달해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양쪽을 끌고 오는 거 한번 봅시다. 96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반대로 밀고 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가는 거 이런 건 했어. 여기서도 A4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갔고 근데 끝에 있는 조건이 중요해서 양쪽으로 끌고 오는 거 이런 거 할게요. 양쪽으로 끌고 오다가 만나게 하는 자, 일단 첫 번째 A랑
A3의 부호가 다르다. 뭐 아직은 모르지 뭐. 얘가 양수야. 첫 번째 항은 양수. 근데 이제 조마식에서 방정식을 풀어내면 an 더하기 3분의 2k가 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k의 an. 이건 등차 수열이고 이건 등기 수열이지. 등차 수열은 3분의 k가 계속 더해지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k를 곱하던지 이런 겁니다. 해봅시다. k2 k부터 들어가요. 뭐 둘 중에 하나야. 뭐 앞에서부터 밀고 가는 거는 얘는 당연히 이게 k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잘못했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k에서 등차 수열로 3분의 k가 되고 마이너스 k로 곱해지면 마이너스 k제곱 됩니다. 자, 조건이 a랑 a3의 부호예요. 자, 이것도 나눕니다.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든지 아니면 3분의 k제곱이 되든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든지 그러면 k 세제곱이 되든지 마이너스 k를 곱해줘서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왜냐면 부호가 얘는 100% 음수 얘도 100% 음수야. 이건 안 돼. 두 개 부호가 달라야 돼. 요거 두 개 부호 다르고 요것도 부호가 마이너스 k가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요.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부호 다르니까 이것도 이것만 안 되네. 자, 어쨌든 여기는 k 세제곱 요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A5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4, A5 여기서 또 가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해. 그럼 A5까지 도달하는 건 할 수는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이게 좀 이게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좀 귀찮아서 이렇게는 한번 해봅시다. A5를 0으로 놓고 A4를 반대로 끌고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요. 자, 위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겠지. 3분의 2k에서 빼져서 0이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려면 k 곱해서 0이 되려면 이게 0이어야죠. 0. 한 번 더 합니다. A3 0이 되려면은 이제 역시나 여기는 3분의 이거 똑같은 거야. 0에 대해서 3분의 2k 0 여기서도 0에 대해서 3분의 2k 0 요거는 이제 다시 가야 돼. 3분의 4k 여기서 빼서 얘가 되고 마이너스 k가 없어져서 3분의 2 요거랑 같은 애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만나게 해서 이제 같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조금 계산이 케이스 분류가 조금 줄어듭니다. 뭐 하여튼 이게 마지막 처리하는 거는 한번 잘 해보시고 이게 슬쩍 봐야 돼. 이게 너무 자세히 보면은 머릿속에 잘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별로 안 좋아요. 슬쩍 대충 힌트만 얻어서 한번 시도해보고 되는지 확인만 해봐. 자, 이제 마지막 기법인데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자, 100번입니다. 100번. 자, 100번에 조건이 3개나 있죠. AN이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1 그 다음에 A5랑 A6이 0이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이제 첫 번째까지를 다 추적을 해서 구해주셔야 돼. 왜냐면 1, 2, 3, 4, 5를 더해서 양수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진짜 계산 능력으로 얘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그래서 계산 능력이야. 어떻게 하냐면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조건에 A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바꿔서 써도 되는데 뭐 그냥 계산되면은 잘 하세요. 2A5 빼기 2가 될 수도 있고 2A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A5 더하기 2. 자, 이쪽으로 이렇게 풀면 A6이 지금 마이너스 A5니까 넘어가면 A5가 마이너스 2가 돼. 범위 넘어가지. 넘어가니까 탈락. 이렇게 하면은 A5가 0
중간에 0 있죠? 요거는 가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또 넘어가면 A5가 2가 되니까 이것도 탈락. 안 돼. 자, 그러면 A5가 0인 게 나왔어요. A6이 A5가 얘가 0이면 얘도 0이지. 그럼 A4, A3, A2, A1 다 구해주면 돼. 자, 0을 다시 봅시다. 여기서 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와. 마이너스 1 가능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0이 돼. 0. 이쪽으로 가면 이게 0이야 0. 0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이 나오네. 1. 1이 나오는데 이 0이 나오면 어차피 이 구조가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또 마이너스 1, 0, 1 여기서 또 마이너스 1, 0, 1 여기서 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또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 1부터 1 1이라고 계산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애를 A3을 구할 겁니다. 이거를 연산을 계속 해야 돼요. 되게 귀찮지? 정말 귀찮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벗어나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은 2분의 1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나? 등호 딱 들어가네.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2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는 등호가 빠졌어요. 여기 등호가 빠져서 안 돼. 하나밖에 안 되네. 자, 이걸 다시 또 해.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해. 이게 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 일단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함수를 해석해. y는 마이너스 x 빼기 2랑 2x랑 2x 더하기 2 이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마이너스 1과 1 구간을 해서 직선이니까 별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고 여기가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fx 안에다가 an을 집어넣은 게 fx라고 하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나온 여기에다가 an을 집어넣었더니 an 플러스 1이 나온 거야. 자, 그럼 다시 y는 fx 안에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 a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a5랑 a6의 관계를 생각하면 a5랑 a6의 관계 이 작은 애가 x고 큰 애가 y야. 이 관계가 만족시키면 돼. 이제 작은 애가 x, 큰 애가 y. x를 집어넣어서 나온 애가 y예요. 자,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x를 그러면 딱 만나는 점 있지. 교점. 이 교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좌표가 됩니다. 이 좌표. 그래서 a5도 0, a6도 0이야. 자, 그럼 다시 이거 잠깐 지울게. 우리의 목적은 a5가 0인데 a4의 값을 찾을 거야. 자,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야. 그러면 f에 a4를 집어넣은 게 a5인데 a5가 지금 0이에요. 0을 만들어내는 애를 찾아냅니다. 여기가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0, 1이야. 자, 그럼 다시 a3을 구할 건데 다시 또 이 작업을 반복을 해요. 1이 되는 x좌표를 구합니다. 1이 되는 x좌표는 2분의 1. 이쪽은 2분의 1. 그럼 a2에서 2분의 1을 만들어내는 x좌표는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a1까지 가면 4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 8분의 1, 8분의 7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목적 자체가 합이 5개에 대한 합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요 끝에 있는 애들을 뭐 이제 다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주면 돼. 자,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찾아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났더니 음수로 들어간 애들은 계속 음수만 떠.
음수의 태클을 한번 타면은 계속 음수만 나오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구해내는 합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에 이제 위배가 되니까 애초에 이쪽은 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그냥 끝이야. 그 0에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0, 1인데 이쪽은 갈 필요도 없고 이쪽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구조가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계산만, 산수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의 문제를 이렇게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교육과정은 아니야. 교육과정은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수능을 준비하던 97, 98년도에는 이게 교과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평가원에서 이걸 막 냈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찝찝해서 일단 나도 넣어놓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거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연습해보세요. 101번하고 103번 정도? 그 정도를 그냥 이렇게 연습만 한번 해봐. 뭐 이제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 수능에 나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공부한다 이 정도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